우리 지금 층간소음, 얼마 전에 순살 아파트, 비락식혜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벽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벽에서 비락식혜 통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게 발생할까?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발주. 그러면은 이 비용을 아껴서 좋은 사람은 누구죠? 공사를 발주한 사람이겠죠. 공사비를 내야 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왜 싸구려를 지을까? 근데 아까 말했던 도시개발이나, 그죠? 내가 회사 입장에서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오케이, 뭐 비용을 좀 아끼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정비 사업은 내가 내 집을 새로 지으면서 늘어난 집만 파는 거잖아. 난 새 집을 받는 거잖아. 근데도 똑같이 싸구려로 짓고 있잖아요.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레미안, 힐스테이트, DH만 달면은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익을 탈출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겉멋에 속고 있다. 아는 층간소음 나고 물이 새고 한 20-30년만 쓰면은 배관이 막 줄줄 새고 녹물 나오고 하는데도 겉에만 레미안 탁, DH 탁 해놓으면은 명품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명품 가방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뉴스 보셨죠? 네. 근데 거기에 뭐만 달면 샤넬, 루이비통만 달아놓으면은 몇백만 원 주고 사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한국에도 지금 많이 짓죠. 노출 콘크리트 있잖아요. 네. 마감 타일 안 붙이고 콘크리트를 노출하는 걸 말하는데 다음 넘어가 볼까요? 요거 우리 안도 타다오가 제주도에 지은 본태 박물관이라는 건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안도 타다오가 노출 콘크리트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막 잘 나가다가 도쿄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이러다가 빡 꼬꾸러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화려한 건물을 지었겠죠. 근데 빡 꼬꾸러지니까 돈은 아껴야 돼. 그래서 등장한 게 노출. 근데 우리나라는 노출 콘크리트가 더 비싸. 다 붙이는 게 빠지는데도 더 비싸요.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거 단면을 깨끗하게 하고 뭐 물이 안 스며들게 하려고 그러면은 섬세하게 시공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감재 붙일 때는 섬세하게 시공 안 했다는 소린가? 근데 레미안만 딱 붙여주면 레미안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우리 지금 강남 쪽에 지금 아파트들 보면은 뭐 무슨 아까 말했던 프리츠커상 받았다는 설계자랑 손잡고 무슨 뭐 여기 수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자하 하디드라는 여성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라크계 영국인이에요. 이라크계 영국인이 한국의 어떤 자연, 우리의 생활 양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근데 아까 말했던 프리츠커상 받았다고 하니까 뭐라도 좀 다르겠지 하고 데리고 오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 설계비 예를 들어서 설계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하면은 많은 경우에는 30억까지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막 정밀하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이미지상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점점점 어떻게 세밀하게 시공하세요 하는 실시 설계, 시방서까지 가는 그 도면이 뭐 200대 1, 50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5개씩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정밀한 설계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까지 하면은 뭐 앞에 다른 우리나라 건축 설계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니까 이름값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도 10만 포이자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설계했다. 투포 잠박이 한국 놀러와서 맛있는 와인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다. 프리츠커상 이런 게 진짜 뭘까를 사람들이 강남 사람들 이제 프리츠커상 들어봤어요. 네. 막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근데 202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케냐의 건축가가 수상을 합니다. 이 건물이에요. 아프리카 자기 고향 케냐에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친환경 설계를 했고 아프리카에 나는 재료들로 설계를 해서 에너지도 절감을 하고 이런 것들 아이디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케냐 건축가 프리츠커상 수상자니까 데리고 와서 이런 스타일로 설계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쌍욕 먹겠죠. 근데 앞에 다시 돌아가면 투포 잠박 자하 하디드 영국인 뭐 유럽인 네덜란드인 이탈리아 미국 하면은 대단하게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돈을 쓰고 있었다. 다음 나 들어볼까요? 한국 건축이란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물 지을 때마다 안도 타다오님 와주세요, 투포 잠박님 와주세요, 프리츠커 수상자님 와주세요 했겠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츠커상이 현실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케냐 건축물도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 건축을 못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돈을 엄청 많이 주고 또 그 사람이 한국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한국스럽게 해야 되겠죠. 아까 자하 하디드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DDP. 근데 DDP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죠. 설계자들이나 뭐
그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멋있는 건축물이다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좀 쓸데기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솔직히 DDP 가서 DDP가 하면은 그 안에서 뭐 한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없긴 한데 네. 겉에서 봤을 때 봤을 때 멋있어. 멋있긴 근데 주변이랑 조화도 잘 모르겠고 음. 안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하 하디드가 그 동대문 야구장을 부수고 재건축하면서 만든 건물이거든요, DDP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오가고 동대문 거기는 지방에서 옷 장사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옷 떼가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두타 면세장 가서 면세품 사가고 약간 싸게 옷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디도 하면서 지어놓은 거예요. 건물이라는 게 뭐죠?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집은 살려고 있는 거고 오피스는 근무하려고 있는 거고 다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야 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그 플러스에서 그 사람들의 여기 이 활동하는 사람들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건축, 한국 부동산, 한국 아파트 빌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기후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생각을 담아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투포 잠박 자하디드가 할까?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열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 돈을 줘서는 안 돼. 근데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이미 지금 그냥 스케치만 해주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한국 건축가들은 뭐 하고 있어? 한국 건축이란 뭐지? 한국 건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넘어갈까요? 정확하죠. 불인이 탈출 느낌 오죠? 자, 은평 한옥마을에 지어진 약간 안에 내부는 약간 현대적으로 외관은 한옥으로 지은 건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금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한옥에 살고 계세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한국 건축하면 한옥 떠올리거든요? 한옥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한옥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한옥은 들어보세요. 맞는지? 조선의 건물이에요. 한국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네.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7, 18세기의 조선시대 건물을 여전히 우리 건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그죠? 있네요. 그럼 신라시대 건물이 이거랑 다 똑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그죠? 고구려, 신라 그때 같은 시대지만 더 추운 고구려와 좀 덜 추운 신라 백제는 당연히 건물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정관념 바뀌었잖아요. 기와 올리고 나무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한옥은 많이 남아있어요. 1, 2층짜리 건물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은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세요. 딱 보시면 앞에 정원이 있죠. 마당이 있죠. 마당이 있고 텐마루처럼 우리가 베란다, 원래 베란다가 지금 요새는 베란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발코니. 네. 근데 발코니 원래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텐마루에서 나 마당 좀 보면서 좋구나 하고 뒤에는 산이 깔리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내 앞마당이 있고 나의 건물과 나와 이 자연 속에서 내가 하나 조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 실제로 아미제라는 성남 분당에 지은 건축인데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건축가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었냐 했더니 거미 블루 화이불치를 생각했다.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인 줄 아세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상. 중국은 좀 사치성을 좋아하잖아요. 컴온 예! 뽕! 일본은 좀 검소 딱 닿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런 것들. 근데 단독주택은 그러면 여기도 뭐 한옥적인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도 차용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건설부동산 기자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 건축을 만들 때 현대 건축이라는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재료는 바뀌었는데 한옥적인 거 어떻게 차용하지? 했을 때 우리는 한옥은 볼 게 많잖아. 1, 2층짜리는 볼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되는데 30층짜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3층짜리를 한옥을 지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막말로 설계비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설계비를 많이 줄까 안 줄까? 안 줄. 많이 안 주기도 하고 지금 아파트들 평당 지금 제가 알기로 7만 원 정도 설계비를 주고 있어요. 평당 7만 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LH 아파트가 더 레미안 아파트보다 좀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LH, SH에서 네, 보통 네.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비는 평당 12만 원 정도. 일반 아파트가 더 싸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는 뭐죠? 레미안 달아놨냐 안 달아놨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LH, SH 아파트들도 우리가 아는 그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짓고 있어요. 근데 차이는 브랜드. 레미안을 달아놨느냐, 휴먼이시아를 달아놨느냐. 거기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짓는 사람도 똑같아. 근데 차이는 그냥 앞에고 여기 배지만 달라. 근데 설계비는 여기가 더 많이 썼어. 감이 오시죠? 근데 그 설계비 많이 쓴 그 LH 아파트가 이번에 무너져 내린 거. 그거
그 모 건설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땡 건설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시공사고 발주를 LH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설계를 이때가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 설계해봤자 시공사 선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건설사 선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엄청 멋있는 뭐 아까 앞으로 투포 잠박 투포 잠박 자 하디 손잡고 그다음 투포 잠박 설계했다. 현대건설이 투포 잠박과 손잡았다잖아요. 시공사는 시공만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만 해야 되는 게 원래 룰인데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이 삼성물산 이기려고 자하디도 데리고 오고 삼성물산이 현대건설 이기려고 UN 스튜디오 데리고 오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와요. 일단 이 사람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사람 스타일로 뭐 자하디드는 곡선을 좋아하니까 곡선 느낌 좀 넣어서 투포 잠박 뭐 스타일 넣어서 해놓는 거예요. 해놓고 그럼 뭐 해야 되죠? 설계 변경해야 돼. 그러면 앞에 우리 발주처가 처음에 발주할 때 우리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할 때 하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하는 설계는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나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냥 처음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정도로 간략한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계사들이 활개를 못 치고 있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 다 외국 유학 다 갔다 온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는데 건설사가 한번 그림 딱 그려오면은 무의미해져 버리니까 그냥 자기들도 그럼 평당 7만 원짜리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계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빌딩 아파트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지어야 할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건설사에 의한 건설사를 위한 건축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자동으로 빡 나오죠. 이 정도 말할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불이익 아니게 돼요. 자, 다음. 당신은 건축주인가요? 집을 사시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를 건물 가만 놔두면은 뭐 건물주지만 그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내지는 새로 짓거나 하면 건축주가 돼. 우리는 한 번은 건축주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사는 빌라가 재개발될 수도 있고 내가 샀던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원룸 투자를 했는데 경매를 받아서 원룸을 샀는데 좀 너무 낡았어. 이대로 못 팔 것 같아. 그러면 안에 뭐 해야 되죠? 리모델링 해야 되죠. 건축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원룸 리모델링 할 때는 건설사 시공사 안 따지잖아요. 네. 어떻게 예쁘게 하는 거 결국 설계거든요. 설계를 중요하게 해요. 근데 스케일이 커져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막 1000가구 2000가구 어느 순간 그 설계가 중요했다는 걸 까먹어버려.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프리츠커상을 염두에 두지 마. 그죠? 우리의 프리츠커상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설사의 그 허명, 겉멋에 속지 말자. 그게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